대여 에피 도서관입니다. 예,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 2, 거의 꼬박 이틀을 대기하시느라고 많이 피로도가 높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이제 이에서도 계속 이제 새로운 시퀀스들 추가되는 거 이제 받느라고, 많이들 이제 정리하느라고 힘들고, 또 아리아스 프로덕션 팀도 계속 업데이트 하느라고 많이들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좀 웃음이 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자발적 나만 바라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디언만 바라보면서 전 세계 뭐 500명 이상이 되겠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디언의 지금 워크숍들을 기다리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글로벌하게 느껴지면서 와, 세계적인 차원이다. 이러면서 좀 웃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고해줬던 이 로아스의 위스퍼랜드에 대한 소개가 있다. 아주 흥미롭다. 이 회사는 항상 흥미롭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그 아틀란티스 정치 드라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음모론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마저 보고요. 교정되는 대로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가볍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태도와 책임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책하는 에너지도 올라오고 또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에너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질 수 있죠. 굴름굴름해질 수가 있는데 좀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뼈 때리는 프리덤 티칭을 좀 더 즐겁게 공부하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태도와 책임 또 읽으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하고 PT하고 계속 교대로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하스는 위스퍼랜드 이제 번역하면 속삭이는 땅인데요. 로하스는 이제 아틀란티스 고대의 땅입니다. 11차원 스타게이트고 지금 영국의 퓨지 계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스타게이트로는 라이라 아베온 행성, 예전에는 아비뇽이라고 했죠. 아비뇽 행성을 말하는데 실제 지금 아누나키들이 11차원 스타게이트를 점령하고 있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그들의 이 추락하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여된 초탈, 공동협력, 그 다음에 열의, 열중, 열심, 이제 그들이 게이트 키퍼들이 추락한 거죠. 그들이 이제 자신의 미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 통과시키겠죠. 그리고 사람들 11차원에서 12차원으로 상승 못하게 하겠죠.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젠다를 다이아몬드 선 아젠다, 베리선 아젠다, 그 다음에 블랙선 아젠다 세 개의 아젠다를 살펴봤잖아요. 세 개.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급 마음이 이제 어두워지셨는데 이 아젠다를 이해하는 방식이요, 드라마를 이해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드라마. 드라마가 뭐냐? 예, 희노애락입니다. 그래서 감정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잠재의식이 지구와 대수충, 그다음에 우리 대충 정화하고 있잖아요.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으면은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도와 책임에 계속 이제 우리가 걸리게 되는데, 정체성 마인드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보는 방법들을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FA가 자꾸 심어주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슬픔, 분노, 걱정, 이런 에너지들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좀 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의 실제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관찰자이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드라마를 완성해서 최고의, 에, 멋진 드라마를 완성하는 거죠. 이 여정들을 이제 같이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주로 예고가 되었는데 아틀란티스의 위스퍼랜드
그래서 좀 로하스에 대한 지역들을 좀 인지하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레무리아하고 고대 아틀란티스잖아요. 우리의 고향입니다. 지구에 들어왔을 때 다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레무리아, 이아니모아, 여기 이제 마더 제국인데 여기 이제 추락한 가디언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아틀란티스의 이 아노 멜기세덱의 고향이라고 하죠. 여기도 추락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추락한 세력과 추락하지 않은 세력들이 지금 이제 아틀란티스하고 레무리아하고 이제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두 대륙이 다 이제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이집트, 로마, 뭐 수메르부터 해서 투트가 그 CT 플레이트 넘겨가지고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명이 그러니까 수메르로, 이집트로, 그리스로, 로마로 현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더 내용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위치적으로 이 레무리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가 레무리아입니다. 이쪽이 지금 레무리아이고, 여기 이렇게 섬들이 5, 6, 7번 이렇게 되어 있죠. 5, 6, 7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레아노와 여기 아틀란티스 대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브로아 남서쪽 여기 1번,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지금 북미하고 남미 사이에 있는 거죠. 브로아. 그 다음에 노아사는 여기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 대륙 자체가. 이만큼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노아사고 세 번째 여기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로아사인 겁니다. 그래서 로아사의 로아스의 위스퍼랜드에 대한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예전에 고대 대륙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대륙들이 핵폭탄으로 없어진 거죠. 사라지게 됐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브라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 쿠바 하이티 해가지고 스타게이트 2 그럴 지점이다. 인장 사이트다.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3번이다. 여기 2번인데 이제 3번인 거죠. 로아사. 그 다음에 로아스는 여기가 인장 사이트 11번이다. 그래서 여기가 2번, 3번, 1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엮는다고 한 겁니다. 지금 가디언들이 이 세 지역을 우리가 이제 카타라 격자가 이제 직물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카타라 격자 생각하시면은 다 찢어진 거죠. 예, 직물 구조 다 찢어진 거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꼬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연결하는 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디언들이 지금 영국에 가서 예시하고 이런 그리드 정화 워크업을 하지 않았나 이 지대를 연결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랜드라는 부분 있잖아요. 랜드 사이트,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가 필요한 거죠, 정화가.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오로라 플랫폼으로 상승해도 이제 지구의 정화는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주 카타르 격자 내 이런 그 템플릿 복합체들은 신성한 장소이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장 사이트, 그로어 사이트나 뭐 인장 사이트, 더 작은 템플릿 사이트, 액시움 라인 사이트, 또 볼텍스 사이트들, 레이라인.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는 제주도 밑에 와류가 생겼다. 와류가 볼텍스입니다. 그거는 우리 한반도에 지금 에너지가 많이 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음, 11월 달에 너무 이벤트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미국도 이제 대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이 증폭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좀 11월 달이 만만치 않을 거다. 우리나라도 지금 당대표들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선거 공판들이 계속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11월에 만만치 않겠다 했더니 이제 연기가 된 거거든요. 이번 주 가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걸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볼텍스 사이트들, 레일라인 사이트들,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면은, 어디서 이제 에너지들이, 여기 볼텍스나 레일라인들이 이제 에너지 증폭하는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타게이트, 블루아, 노아사, 그 다음에, 로하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지구, 우리 이제 내부지구, 2차원, 3차원 이렇게 정화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지도 열쇠 사이트 보면 우리가 이게 36911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라무라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 행성 차원의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개인들은 빨리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검정색은 다 이런 것들 다 막혀 있는 부분이고 또 반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구하고 나의 카타라 격자를 연동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PBIS라고 했지만 지금은 얼스싱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세세히 보고요. 잠깐 보면은 아틀란티스 컨스피러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운드 테이블 원탁 K에 대한 부분 정인데요. 이게 장기적인 문제와 즉각적인 해결책. 그래서 행성의 크리스토스 제정렬이 성취될 수 있는 신성한 과학 역학은 아서왕의 전설과 원탁의 기사단에 의해서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이 아서왕과 멀리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서왕 전설의 원탁은 인장위원회를 말했다. 그래서 이 인장은 또 스타게이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시그니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그냥 이거를 스타게이트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디아 오르타이트 사제단 종족의 고대 지식에서 인장위원회는 항상 활성화 주기 동안에 지구 행성 실드 안으로 교정된 불문자를 실행하고 DNA 형판 치료하는 거죠. DNA 형판 치료하는 거고 그 이동을 방지하면서 지구의 12차원 크리스토스 신성한 청사진의 아라마테나 실드를 복원하기 위해 모인 엔젤릭 휴먼의 특정 그룹이었다. 아서왕도 누구라고요? 예, 엔젤릭 휴먼이었던 거죠. 다 우리의 조상이며 선배이며 형제며 가족입니다. 그런 진실들을 이제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타게이트, 이제 템플라 킬사이트, 리뷰드 통제 기지 24개, 이 부분들 이제 다 정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뭐 전쟁을 하려고 하고 갈등, 분쟁 지역들 보면은 다 이렇게 게이트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사이트, 258, 11이라든가 258, 11 사이트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2, 이 하와이 큐 사이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몰라가지고 여행을 시켜서 여기 에너지를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관광객들이 몰려가면은 거의 뭐 파괴가 일어나니까요. 지금 우리 제주도는 완전 난장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섬이. 거의 뭐, 조선족들하고 난민들이 뭐, 10% 이상 보험료들을 빼가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행을 장려하는 문화는 바티칸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행객들이 몰려가게 되면 등산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에너지들이 급격하게 오염되는 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플라즈마로 여행하는 방법을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이런 것들 이제 머카바 역전 워무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이제 사이언스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구의 이런 부분이나 행성 치유의 부분이나 이런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의 카타라 격자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PT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이제 파일로 워드 파일로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왜 이렇게 지금 GD도 88년을 띄우고 지금 88 올림픽 어게인, 88 어게인 얘네들이 아젠다를 띄우는 걸 보면서 이 88의 힌트가 어디냐? 그 여명 808. 그래서 우리는 8의 통로로 상승하죠. 888 8의 통로로 상승하는데, 이 자료 찾다 보니까 리마인드가 됐습니다. 8개 주요 송신 라인을, 전송 라인을 얘네들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 라인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888 떠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됐죠. 번역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고 있다가, 다시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레이라인하고 지금 크로스되고 있는 라인들 해서 이제 분쟁 갈등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이 지역들에 이제 정화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반도는 여기 있는데 어떤 라인도 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전한 지역이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머리 똑똑한 한반도 민족도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안전한 지역이다. 그 대신 에너지가 안 들어와가지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반도 집단 무의식 추락한 걸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최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정도에 여기 라인들 걸쳐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와류들이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크리스트 갱, 그러니까 이 12사이트, 정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전속 라인들 회복하는 게. 그래서 이 전속 라인들 회복하는 거와 관련된 그냥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이거죠. 구현대 우리 카타라 격자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방식들. 에너지 이렇게 마녀 라인에서 이렇게 마녀 라인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다 막혔죠. 막혔고, 그리고 이제 블랙 심장이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여화봉인도 다 이쪽 라인에 막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항군 연합. 이 레지스탕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격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24개 지역에 주요 통제 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중요한데, 그러니까 보면 24개 파벌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계 아젠다지만은, 실제 주요하게 행동하는 파벌도 한 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통제 기지마다, 24개 기지마다, 여기에 다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들하고, 가디언들은 다, 정치, 외교술, 최고의 협상 능력으로 이들을 이제 가디언, 에메랄드 성역에 가입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이 기지마다 다 지금 가가지고 정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음, 24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느 사이트에, 어느 기지에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우리는 허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니 기가 막힌 우리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페루는 아누나키가 있구나, 이 세메제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했는데 우리하고 제일 연결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티베트하고요. 중국인데 티베트하고 중국인데 여기 아시타르 자랑고 은하연맹이다. 여와 아누나키. 우리나라 거의 아누나키가 세운 나라고요. 아시타르 사령부하고 은하혁명 채널링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시안 스타게이트 드라코니언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거 보이죠.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이냐, 뭐 한중 동맹, 한미 한중 동맹이냐 해서 서로 이제 갈등을 하고 좌파우파 나누고 싸우고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우파 다 똑같고 누가 고상하게 하느냐, 누가 잔혹하게 하느냐, 도찐 개찐 싸움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최근의 역사적인 맥락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타 감시가 시작이 되면서 하면서 이게 1992년부터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한중 수교가 일어났거든요. 이때 한중 수교가 일어나서 IMF에 들어가게 되는 예, 여기 안 들어갔으면 이 정도 추락 안 했죠. IMF 들어가서 금융시장 개방하면서 주식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터닝포인트 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1999년 펜타우리 네크로미턴 우리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냥. 그래서 항성 활성화 주기 반란해서 이때 반란이 일어나고 또 7년에 또 알타이르 조약을 통해서 예, 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항군이 연합하고 그러니까 계속 에메랄드 성향에 들어왔다가 이때 다 나가거든요. 나갔다가 또 지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들 패거리 싸움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격자 스파이크 캠페인 2001년이네요. 그리고 타임립 차원 호언함, 이는 이 계획된 거였고요. 얘 2003년 이후의 것들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어렵죠. 주파수 방어벽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다 막았으니까요. 극 이동하는 거나, 이 십자군 원정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저항군이 다시 리세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택트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경고와 세이프티, 생존 서바이벌이 계속 나온 겁니다. 얘네들 계획이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엔젤 리얼리티를 읽었던 이유도 이러한 계획들에 대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아젠다들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느 아젠다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밝혔던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엔젤님들한테서 이렇게 살펴봤던 부분들, 어느 가디언 편에 쓸 건지에 대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역사들을 쭉 살펴봤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사자인의 메시지를 찾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누나키 메시지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나갔네요. 이건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른 내용이니까, 우리 그 사제단 종족하고, 그 다음에 이 뿌리 인종들이 이렇게 유전자들을 나눠서 파종이 돼서 이것들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제 스타게이트들이 이제 점령이 되면서, 게이트키퍼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우리가 공부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 음모론 하면서요. 다시 하도록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네요. 이들 목적은 뭐냐? 이제 DNA입니다. 결국은 이제 DNA에서 세포 핵의 염색체 이렇게 DNA를 통해서 우리가 라이트 바디를 만들어가지고 게이트를 나갈 때 이 셀레스탈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셀레스탈린이 만들어지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인간을 납치해서 그거를 그 동안에 피부에서 긁습니다. 피부에서 긁어가지고 얘네들이 이거를 먹으면 자기네들이 신성한 형판 주파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영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못 활성화했다간 우린 납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서 공부할 때 절대 욕심내면 안 되는 게 내가 욕심내면 쟤네들한테 납치당해가지고 세거스탕이 우리가 아무리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전성 도모하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지금 PT가 옛날 거라서 제가 지금 조정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위스퍼입니다. 위스퍼. 위스퍼 때문에 이거 생각이 나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센스8가 뭐냐면 지구에 들어올 때 8명이 태어난다고 얘네들이 설정했습니다. 이 뻥이죠. 12명이 들어오는데 12명이 시간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8명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8월 8일 날 크러스트 근데 얘는 88 지금 플랜이 맞죠. 88 아젠다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GD를 88년생이니까 얘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8월 8일 클러스트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8월 8일 날 오로라 화염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미래에서 온 애들이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까 보니까 이제 니비루의 8스타 포인트들, 걔네들이 연결하는 망들의 상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8월 8일 날 8명이 태어나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얘네들의 그 일관된 아젠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원이라는 걸 가져오죠. 이 8명은 하나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유스퍼랑 싸우는 게 나오거든요.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하나다. 그래서 이제 남녀로 분화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둘이 이제 다들 둘둘씩 맺어지면서 이제 어떤 연인 관계, 사랑 관계를 맺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끌리는 겁니다. 서로 끌려가지고 8명이 육화해서 서로들 다 만나게 되는 걸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워시오스키가 처음에는 형제죠. 형제였다가 이 감독이 형제였다가 그 다음에 성 전환하면서 남매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자매가 됐을 거예요. 둘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룹 섹스하는 것도 나오고 이제 동성애 나와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주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명 들어온다. 그리고 계속 메시지는 맞죠. I am we,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지금 배두나하고 손석구가 제일 뜨게 된 계기입니다. 이때 이제 손석구는 눈도장을 찍었고 이제 배두나는 거의 헐리우드 액션 배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8명이 여기 점들 찍은 거 보면 이것도 글로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 같이 함께하는 그룹들에도 우리도 이제 글로벌한 이런 연대를 맺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교란시키고 막고 있는 이 유스퍼하고 대항하게 되는데 이 유스퍼들하고의 단체를 이 BPO라고 하고 근데 이 유스퍼가 누구냐 하면은 이 8명을 낳은 부모입니다. 부모이고 이들이 뭘 하냐면 정체를 알 수 없는데 어린 시절 미리 본 것처럼 별로 놀랍지도 않고 그도 센스에이트다. 그러니까 그들도 센스에이트인 거예요.
위스퍼 그룹들도 센스8인 거고,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연결되는, 그래서 나만 바라봐. 절대 눈 마주치면 안 돼. 내 눈을 바라봐. 이 허경영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행방을, 그래서 행방을 완전 틀어박혀 있다가, 블루콜을 계속 먹는답니다. 그래서 위스퍼 측은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센세이트를 사냥을 하는데, 유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악몽을 꿀 때 다 똑같은 얘네들을 보는 겁니다. 악몽을 볼 때. 그러니까 홀로그램 삽입을 하는 거죠. 홀로그램 삽입을 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잡아다가 이 전전두엽을 제거합니다. 전전두엽을 제거하는 기술이 뇌과학 분야에서 한 50년대부터 활성화됐는데 너무 심각해가 정신병을 앓게 되니까 이게 의학계에서 퇴출됐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이게 노벨상도 탔을 겁니다. 이게 노벨 의학상도. 이 전전두엽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합리적이고, 이런 사고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악목을 꾸게끔, 우리의 손가체를 변조하는 거죠. 손가체를 변조해가지고. 그래서 이들한테 이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내지 말고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됩니다. 욕심내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젠다 이제 드라마 뭐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은 개인의 서사, 나만 그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그래.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스토리들은 우주의 서사를 그대로 담고 있고요. 이 우주의 서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원형과 그런 패턴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나 이제 신화를 보면은 이 분명히 이제 공통의 심리적 원형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접속해지면 개인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집단 무의식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을 정화를 해야 나도 빨리 치유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행성 생명장애단, 행성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나보다 더 큰 집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개인의 서사에서 빠져나와서 우주적 신화의 이런 원형들, 아키타입들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늘 섀도우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딥다크 시크릿, 이 떡대, 이 뭐라 하냐면 섀도우 몬스터라고 합니다. 지금 포레스타라가 아포칼립스 노래 내면서 가사 보니까 아이고, 자기네들이 친구랍니다. 얘 친구. 떡대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아누비스 델피 드래곤 멀린을 어떤 우주의 서사의 측면, 신화, 스토리, 드라마입니다. 우주의 드라마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멀린과 드래곤 델피의 아누비스 심장이 우리의 차크라 오라에 이렇게 박혀 있다. 이 임플란트 되어 있는 겁니다. 4밀도, 3밀도, 2밀도, 1밀도의 어디에 우리의 물하층에 258, 11, 258, 11 이 장 안에 심장을 통해서 섀도우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의 에너지가 증폭되면 우리 이제 형판에 있는 겁니다. 마라 실드 DNA 형판에 우리의 결정적으로 여기 있죠. 물화층, 키티망, 물화층. 그래서 258, 11에 이제 박혀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럴 포인트고 얘네들이 핵심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가 1과 3의 스타게이트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 5 스타게이트가 3과 6의, 아니 4와 6의 스타게이트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8이 그리고 7과 9의 스타게이트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258, 21 라인이 중요한 거죠. 11 마찬가지로 10과 11을 12하고 여기 끊어버렸으니까 이 관계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일정들이 옆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2002년까지. 그래서 이 아누비스가 활성화됐잖아요. 그 이 아누비스 섀도우가 지구에서 활성화된다면 개인은 어떤 거를 겪게 되느냐? 여기에 접속해야 된다는 거죠. 델피 섀도우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 섀도우 완전 정복하는 겁니다. 섀도우 완전 정복. 그런데 이제 얘네들 패러다임 뭐냐면 우리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죄종 이게 바티칸 전략이잖아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세교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캐릭터 인물로 쓰니까요. 프라이드다, 엔비다, 라스다, 뭐 슬로우스, 그리드, 글루트니, 러스트 이렇게 쓰거든요.
예, 이런데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죄를 낙인 찍어서 자기네들이 구원해주겠다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접속하는 게 다가가는 게 이제 이 외부의 신 구원자고 이 아누나키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죄 채공인데요. 불교 용어입니다. 죄의 실체는 없다. 죄의 실체는 없다. 죄의 실체는 없다. 이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 죄는 없다. 죄는 없다. 그런데 뭐가 있냐? 뭐가 있느냐? 내가 선택한 형판이 있는 겁니다. 추락한 형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위한 설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죄책감에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이 잘못된 형판을, 왜곡된 형판, 오염된 형판, 추락한 형판, 이 왜곡된 형판을 선택해서, 이게 이제 자아가 깨어나는 거죠. 셀프가 깨어나는. 내가 선택했다라는 관점. 나의 운명의 모든 설정들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더 이상 자책을 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온몸이 아플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죄책감들이 있다라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선형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나를 치유하는 방식들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섀도우, 이제 완전 정복 들어가는 거죠. 섀도우, 아누비스 너는 누구냐? 얜 죽음의 전령이고, 저승사자, 앙크 십자가 들고 있잖아요. 앙크 십자가 얘 들고 있는 데가 베가입니다. 베가 상징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안샤테사를 얘기하는데, 얘들 이렇게 이제 에카샤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그리고 헤르메스, 수성, 그리고 의학의 신, 그 다음에 전령 메신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염라대왕이죠. 심판의 신이고 천국 4차원을 4점 이렇게 나눈 겁니다. 4에서 4차원 세계를 0.5차원 레벨로 4.5 이하를 지옥이라고 하고 4.5 이상을 천국으로 나눠서 자기네들이 이 심판 노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벌주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이제 이 아누비스는 천둥의 이게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 우리에서는 신과 함께 보시면 염라대왕 이정재 오시리스가 이정재네요. 이정재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염라대왕인데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고 오시리스의 부인이 이시스거든요. 이시스의 아들이 호루스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환웅이고요. 그 다음에 환웅 밑에 누구겠어요? 웅녀고 그 다음에 여기 당군이죠. 예. 이 동서양의 신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웅이 누굴 데리고 오냐면은 삼천의 하늘사랑과 풍사, 우사, 운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의 신, 뭐 비의 신, 바람의 신, 바람이 불면 내가 온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또 뭐냐 분노와 불임과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이 세트 신이. 세트 신하고 네프티스하고 다 이 네 명이 가족입니다. 이렇게 오시리스하고 다 형제예요 우주에. 형제들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무슨 콩가루 집안인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식의 교합이기 때문에 이들이 부부입니다. 가족이면서. 부부고, 형제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지우고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형제인데, 형제고 자매입니다. 한 가족인데, 이 네프티스가 오시리스를 사랑해가지고요. 오시리스를 사랑해서 자기 남편이 세트인데 술이 취한 오시리스에 다가가서 자기가 이시스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난 자식이 아누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났죠. 그랬는데 네프티스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프티스가 이제 이시스 자기 언니한테 가가지고 이 사정을 얘기해서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아들이 아누비스가 자기 남편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걷어서 키웁니다. 걷어서 키우다 보니까 호루스하고 아누비스 두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이면서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자식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고 그 감정이 어떨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트는 또 나중에 이 자신의 그 아들, 이 아누비스가 자식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이 오시리스의 자식에 대한 공격이 있는 거예요. 얘가 호루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네프티스의 어떤 뭐 여기에 뭐 둘 간에 커넥션이 있으면은 아누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호루스가 왕이 되거든요. 세트는 밀려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이 분노, 불임, 혼돈,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트가. 그러니까 다 아름답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아누비스의 감정이 어떨까라는 거 생각이 드십니까? 서자의 감정입니다. 서자. 자기가 이게 정통 여기가 이제 성배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배 라인의 피를 갖지 못하고 피가 섞였다. 예, 그러니까 서열 2에 피가 섞였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인 걸 인정하고 이렇게 전령으로서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소임을 주는 겁니다. 오시리스가. 나는 염라대왕인데 너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사람들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애들을 다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심장의 무게를 재서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테니 그래서 전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서운 늑대 얼굴을 하고 여기는 뭐겠어요? 시리우스 B겠죠. 시리우스 A 개자리 푸른 객성 그 시리우스 A입니다. 시리우스의 개들을 상징하는 거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이게 드라마잖아요. 이 드라마 안에서 감정이 어떨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1밀도 섀도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1밀도 섀도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어 남의 문제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또 지금 외가리인데요. 외가리 마찬가지예요. 외가리가 이 마이토를 데리고 가죠. 이 미야자키 하야오 제가 이번에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왜 처음에 이렇게 외가리가 왜 표지 사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진중한 메시지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이 외가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다가오거든요. 이게 부모 일은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 슬픔에 빠진 애들을 탑으로 이끌어가지고 이게 탑이 4차원 게이트인데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자예요, 외가리가. 그래서 이 완전히 지금 아누나키를 이 대표 이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전 진중하게 인생에 대해서 젊은 애들을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만든 드라마 제목만 봤을 때 그럴 줄 알았는데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이게 뭐 토론토 영화제에 들어갔을 때 제목이랬는데요. 이게 가숑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 고용이고 급사 보이라는 뜻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쫄따구로 쓴 거예요. 이게 가숑이라고. 그리고 이 헤론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의학생입니다. 의학생 슬피우는. 외가리 헤론. 근데 지금 미국의 개봉작일 때도 모이하고 헤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숑 헤론이라고 해놨는데, 왜 우리나라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화를 보면은 이게 한 개도 이거에 대한 질문이나 답이 없습니다. 예. 왜 제목이 이럴까? 저 이거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을 네, 저런 정신적이고 철학적이고 고상한 멘트 좋아하는 교만과 예, 저런 걸 좋아하는 떡밥은 줘놓고 예, 줘놓고 결국 낮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우리를 희롱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예, 한국 사람들을. 예. 왜 제목을 왜 보이라고 안 했을까요? 안 볼까 봐. 그래도 미야자키라고 했으면 봤을 텐데, 우리나라 제목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우롱당한 느낌에. 그리고 너무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 아,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타겟이죠. 예, 다들 데려가려고요.
예, 청춘, 청년 기업, 청년 사업, 청년 주택 다 FA 아젠다인데요. 예, 청년이 키워드입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전통으로부터 못 배우게 한 다음에 스승도 어른도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외롭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데려가겠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이 보이처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데려가서 자기네들 일꾼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러다가 오늘 얼마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메가리를 보니까 세상에, 세상에, 얼마나 잔혹하게 자기 동족을 죽이는지요. 이게 자기 경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물에다가 발로 밟고 날개를 꺾고 뭐 막 쳐박고 막 이렇게 고문같이 죽여버린대요. 아주 무자비하게. 이런 제목들을 표지에다 달아놓은 겁니다, 지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잘했다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야 그냥 외가리가 그냥 외가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들에 대해서 영역 밖으로 추출한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잔혹한 거예요. 외가리 보시면. 예, 우리 이렇게 깜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염라대왕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염라대왕의 주인공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돌이 위험할 정도로 흔들려가지고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이 밑에 이제 얘네들 이제 전령인 거죠. 얘네들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충성하고 있는데 왕가 있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피를 찾아서 후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빡치는 거죠. 금기를 깨트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천국에 이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천국으로 다시 가게 됐는데 가게 돼서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블랙스톤이겠죠. 예, 이 돌이 흔들려가지고 이 붕괴되는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4차원 세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구로 돌아오는데 각기 돌아오는 문이 다릅니다. 각기 돌아오는 문이 다르게 지금 외가리가 들어오는 문, 그 다음에 납치됐던 이 이모거든요. 예, 이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인데 죽은 엄마가 여기에서는 불의 소녀로서 무슨 이렇게 영혼들 구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각기 다른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 나는 너의 엄마로 태어나니까 같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 예, 동시 시간의 관점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모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겨울왕국에서 이제 안나가 데뷔하는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모의 설정, 엄마 이모의 설정, 세계를 유지하는 돌, 붕괴하는 이 천국과 지옥들은 지금 아누나키가 유지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4차원 태양이 바르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암흑물질을 15개 링을 지금 다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원으로 납치된 이들과 4차원 관리자들, 3차원으로 다시 육화하고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예, 그들하고 이제 컨택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빙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하고 컨택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지금 뭐 시간상으로는 다시 태어나기보다 빙의라든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레스탈라가 아포칼립스를 얘기하면서 여기가 자기가 그 종말이 곧 오고 있다. 예, 그리고 나는 섀도우 몬스터의 친구다. 배드 메모리, 예, 구원자의 아주 나쁜 기억. 이러고 떠들고 영어로 떠들어대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게 홀딱 정신을 빼놓고 우리 머리 안쪽에 이 하프가 연주하고 있는 걸 나는 듣는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섀도우가 위스퍼죠, 위스퍼. 떠들어대고 있는 걸 본다. 예. 그래서 이게 falling apart. 여기 이잖아요. 아파트, 추락하고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걸 멈추기에는 너무 늦다. 이거를 이렇게, 이런, 그, 퀀텀 싱어에서 발탁된 애들을 띄워가지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바티칸 아젠다를 떠들고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누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4차원 세계의 붕괴, 그리고, 음, 뭐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3차원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3차원 세계에 들어와서, 3차원 게이트로 들어와서 그들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거라면, 그러면 인간의 감정 이용하는 거 아시겠죠? 그 사람들의 불안한 슬픔. 그래서 이런 감정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치유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감정이라는 게 완벽한 설정이라는 에너지적 설정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에너지적 설정이고 이 설정을 내가 했다라는 관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했는데 델피 이제 하는데요. 델피 오라클입니다. LP 델포이 그리스 성전에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게시받은 것들을 읽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있냐면은 자기가 자신들이 1년에 한 번 게시를 사람들한테 대신 받아주는데 누가 받으냐? 막 떠들면은 주위에 이런 여기 스탭들이겠죠. 예, 이 시 부하들이 받아서 대신 전달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바티칸 하는 짓하고 똑같죠. 지금 11조 걷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에 이제 남자 사제인데 성폭행을 하면서 이제 처녀 복장을 하게 했고 이제 늙은 여사제가 되고 이제 가짜 사제가 되고 탄야가 되는 이런 변천사들을 겪습니다. 예, 휘파람, 피리 부는 소년. 이무기가 사니까 이제 상승하지 못한 추락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또 에너지를 우리가 공부할 때, 태도 책임을 공부할 때, 이 델피라는 게 이제 공허, 허무, 밑바닥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애매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납치하는 거죠. 지금 4차원에서 다 포획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신탁, 국무. 그래서 항상 우리도 지금 국가에 점을 쳐주는 무당들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 정부도 공격을 받고 이런 부분들 계속 자신들이 이거를 섬기면서 그걸 이용해서 상대 공격하는 거죠. 얘네들 방식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메시지를 왜곡하고 변조하고 이제 홀로그램을 왜곡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 안에서도 이렇게 티타니아 근데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울을 흔들어대고 방울을 흔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트랜스 상태로 보내버립니다. 휘파람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계시를 믿게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태블릿 왜곡하는 겁니다. 토트처럼. 예, 이게 태블릿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입소문들을 퍼져나가게. 음?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에서는 오라클 이렇게 보셨는데 예, 이게 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쿠키를 굽죠. 예, 그 동굴에서 음식을 하고 술을 빚고 마약을 빚는 사람들이 이 사제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트랜스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여자의 유혹과 술과 마약은 세트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 아스데르게 이어진 최초의 도시 아스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아스는 애쉬입니다. 제고 지금 아바타 새로 나오는 게 파이어 앤 애쉬던데 그러니까 불의 민족들이 추락해서 불의 벤더들이 추락해서 문명을 이루려다가 문명을 다 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이 다른 응달양달할 때 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인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나 이런 점 보는 거, 타로 사주 보는 거 좋아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사제였고 다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네오보고 너도 프로그램이고, 자네들은 네오를 돕는 거고, 계속 쿠키는 사랑으로 굽는 거고, 설계자들이 말이 스스로 안 돌아가면 시온이 멸망한대. 계속 똑같은 메시지죠. 시온이 지금 여기 4차원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멸망하는 거. 유대인들은 이 시온주의라고 해가지고 4차원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사제들을 예쁘게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타로를 보거나 이렇게 사제가 돼서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인드를 뚜렷하게 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초능력이 생겨서 타녀처럼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주팔자 보는 거는 너무 올드하니까 가서 가끔 전문 보지만은 실제 타로를 보거나 이 상징들 보십시오. 이게 다 아크로스 상징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직업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기 이걸 즐기는 그런 것까지. 그래서 채널링을 하고 싶다, 접속 가디언과 연결되고 싶다, 초능력, 초감각이 생기길 이 바라는 마음 안 버리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 테스트에 걸리게 됩니다. 공부할 때 난 이런 거 다 원하지 않아. 오직 마인드야. 오직 의식이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된다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자유의지지만은, 안전한 상승 여정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제가 뭐 아니라고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걸려드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네, 세 번째 이제 이게 한 시간 하고 지금 큰일 났네요. 드래곤 섀도우. 예, 9차원이 이게 3밀도 이게 어떤 거냐면 9차원이잖아요. 9차원이 그러니까 우리 파운더 종족이 10, 11, 12차원에서 창조를 했잖아요. 설립자 종족들이. 이들이 마라타 전류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 쿤달리니 전류는 이 쿤달리니 전류의 대빵입니다. 여기 이제 마라타 액체빛이면 9차원은 구체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전류의 왕이고 파운드 족족들이 추락한 분신들이 벌이는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워게임이 일어나는 게 잘못된. 가이아 오리온 전쟁, 플레이데스 시리우스 전쟁, 그 다음에 1m 내려가서 레무리아 아틀란티스 전쟁,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젠다별로 벨리선과 블랙선 아젠다 충돌, 그리고 지금 현재 해양 세력하고 대륙 세력, 미국부터 해서 뭐 유럽은 다 지금 막 붕괴가 됐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과 해양 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기분 나쁠 겁니다. 다들 아젠다가 다른데 한 대로 묶어서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개신교 천주교로 시작된 전쟁이 지금은 WC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과 성공을 위해서 다 결집되어 있어가지고 이 파벌들이 다 해쳐모여 하는 상태다. 그래서 이 용의 에너지들 우리 청룡 영화제 하잖아요. 우리 청룡의 나라 청룡의 나라. 이제 드래곤이 나오면서 뭐냐 파워 자기 아이가트 파워 자기가 파워를 갖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나다 나는 돈 있는 자다 이 W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거기까지 비춰가지고 계속 이제 복사되는 이 우리가 이제 정신세계에 들어가면 내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군지 찾기 되게 어려운 세계 혼돈의 세계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드래곤볼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래곤하고 관련된 뭐 드라마, 영화, 뭐 만화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들의 이제 의식들에 접속하기보다는 재미를 삼아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GD가 파워를 이렇게 큰 차에서 이게 머카바입니다. 이게 큰 이동수단을 타고 다시 이게 장난감을 옮겨 타면서 여기들 있죠? 사제들 있습니다. 사제복장입니다, 저건 다. 사제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못 올라가, 마다가 놓고, 그 다음에 염소들한테 밥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트라고 합니다. 염소 두뇌죠, 염소 두뇌. 자기 살아있는 왕이고, 살아있는 왕이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는 이 염소 왕은 바포맷이고요. 바포맷은 플라이데스 아누나키 추락한 황소다리니까요. 바포맷. 황소다리에 플라이데스 세바지 아누나키 그룹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세계를 움직이냐? 방송은 내가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파워게임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젠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해자 피해자 게임 얘기하면서 우리가 도움 메트로 있으면 안 되고 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주권 선포에 대한 얘기하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멀리인 보겠습니다. 이제 멀리인도 엄청납니다. 이게 2인자 의식이고요. 열등감, 우월감으로 계속 좀 아누비스하고 비슷하죠. 수행원, 비서, 윤전사, 가정부, 간첩, 스파이, 우신, 바보 같은, 뿌에로, 꺼벙이, 배신아의 아이콘, 컴플렉스, 자존심의 아이콘, 간신배로 이렇게 위장해서 이제 취업합니다.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멀린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서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끌면서 조언자이고 수행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출신 성문을 보면은 반인반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큐버스라고 하는 악마와 그 교합을 통해서 난 자식을 상징을 하는데 이 초능력과 이제 당연히 마법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숙고하는 큰 노인의 이미지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정보들이 가공되고 추가되면서 캐릭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멀린이 어디냐. 11차원 게이트 막고 있다. 예. 그래서 거기 우리의 무라층에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 멀린 에너지가. 그래서 이 인큐버스라고 하는 게 이게 악마로 잠들어 있는 사람, 악마로서
여성과 성교 행위를 통해서 남자 모습을 한 목마, 꿈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섀도우 댄서입니다. 섀도우 댄서. 꿈속에서 만나는 악마니까. 그러니까 섀도우 댄서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멀린 자체가. 그래서 목마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거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그리고 이 여성 모습을 한 목마는 서큐버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멀린의 전설에서는 인간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 자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천사들은 인간 세계에 가입할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당연히 없죠. 그런데 인간 세상에 잠시 육화해가지고 여자들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꿈속에서 이제 섀도우 댄서들하고 놀면 건강 악화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인간을 성적인 먹잇감으로 삼는데 대체로 희생자가 잠자는 밤에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이 섀도우 댄스죠. 그러니까 인큐버스가. 그 섀도우 댄서들의 또, 히트팀,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히트팀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디언 자료하고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신화적, 역사적, 또 내지는 우리가 찾아봤자 뭐, 나무위키부터 이런 의미에서 찾겠지만, 그래도 퍼즐들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마가 와가지고 꿈속에서 여성들을 납치해서 라라랜드로 데려가서,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제 건강들이 급격하게 나빠진다. 이렇게 아서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 아서가 하는 거는 인장은 스타게이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엄중한 업무가 있죠. 그리고, 엑스칼리버를 들고 다니면서, 아메티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 엑스칼리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이 압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멀린처럼 되어버렸군. 다른 자들을 앞지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의 화신입니다. 근데 침묵하고 있는 거죠. 정보들을 다 뺏어 와서 자기가 1인자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아서왕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은데 지금 완전하게 더 멀린 에너지를 도배를 해놓고 멀린을 더 이렇게 멋있게 그려놨습니다. 지금. 이 게임 캐릭터나 이런 데서도 멀린 더 멋있게 그리고 멀린의 책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 이렇게 영혼의 불꽃, 잃어버린 시간, 7개의 노래, 흥미진진하죠. 분노하는 불꽃, 위대한 생명나무, 생명나무죠. 우리 카타라. 얘네들은 까발라겠죠. 궁극의 맞버, 아빌론 내용, 용, 운명의 거울. 그래서 이렇게 아누나키가 또 드라코니안하고 피가 섞이거든요. 필라데스에서 들어온 그룹들이. 그래서 이제 피가 섞인 그룹들에까지, 용까지 처형하는 이렇게 멀린 서적이 많은지 깜짝 놀랐죠. 그럼 이제 멀린의 핵심이 뭐냐면은 2인자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웅녀 에너지 후궁까지 갑니다. 이제 후궁에 보면은 우리 지금 한국의 집단 여성들을 집단 여성들이 이제 집단 에너지, 집단 무의식 에너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이 얘기를 가져오는 건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후궁 에너지가 뭐냐면 환웅이 왕이 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요. 예, 척들을 그 후궁들을 들이죠. 근데 후궁들을 중에서 중전이 되는 사람 말고도 가문끼리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이 그 혈통이 좋은 후궁이 있습니다. 혈통이 좋은 후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제 중간 가문의 혈통의 후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이 그냥 가다가, 자기 시녀 중에서 예뻐가지고 꽂혀서, 자기가 후궁을 만든 시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궁 집단의 에너지가, 어, 아주 다양한 레벨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레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룻밤 다시 하룻밤만 자고 평생 홀로 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궁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보를 빼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죠. 시기, 질투 에너지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후궁 에너지에서.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오고 오늘 이 왕이 어느 방에 들어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독약 약을 타고 주술을 걸어가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기가 이제 젊은 날에 하룻밤 자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머슴하고 몸 좋은 머슴하고도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륜의 시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은 공식적으로 바람을 펴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 후궁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이 다 단군이거든요. 이 단무스 호루스에 대한 집착들이 커져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다시 인정받으려고 하는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육열이 한국 최강의 이유입니다. 이래서 이게 FA 아젠다 중에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지금 시키고요. 전문가 그룹들 다 권위들을 추락시켜서 판사들을 친구를 만들어 놓질 않나. 이제 의사들부터 판사부터 전문가 그룹 다 해체하는 작업들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전문가 그룹 해체 플랜, 이게 마스터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완전히 그 분야에 고수가 되어 있는 전문가 집단들을 다 해체시켜 버려야 아, 짝퉁들이 비집고 들어가서 판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스터 정보들을 다 해킹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짝퉁의 창업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들이 어디까지 사업적으로 이 지금 이 의식이 시기 질투 에너지 의지가 그리고 남을 하이제킹하고 남을 음해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돈 W까지 만들어내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슈룹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조선에서 가장 걸음이 빠른 자식들이 너무 많고 후궁들을 다 건사해야 되기 때문에 쉴 사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말 나 왕하고 어떻게 하룻밤을 자야 그 정말 엑스터시를 느낄 수 있는지 비법도 공유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이 엄청 많죠. 예, 후궁들 캐릭터들도 많고 그들의 술과 그 다음에 새순물 뭐 책, 음식 뭐 이런 것들 아주 설정을 잘 해놨습니다. 이 다들 이 왕들이 단무스들이에요. 왕들이 낳은 후손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일까지 서로들 시기 질투 음모하고 자신이 이제 부모 라인에 따라서 따라서 누가 더 왕의 충혈을 받을 것인가. 이 결국 슈르의 우산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젠틀맨 상징하잖아요. 우산은. 그래서 우산 정책, 이 킹스맨 우산, 그리고 그 바티칸의 엄브렐라 정책들, 파란 우산 쓰세요, 노란 우산 쓰세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이게 다 필드 가이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슈룹을 그 우산이라고 안 하고 슈룹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환빠들 우리나라의 국뽕에 차 있는 환빠들 국뽕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좌파들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슈룹 보시면 이렇게 인물 관계도가 복잡하게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자식 교육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정년인데 예, 지금 창을 하지 않는 최고의 타고난 천재 창을 하지 않는 이 천재 부모 밑에서 자란 정년이 그리고 지금 최고로 성공 가도를 어, 찍고 있는 어,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여기는 그림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성악을 하는 엄마의 둘째 딸, 성공한 엄마의 실패한 엄마의 둘째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얘가 이제 서로 얘는 이제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친구를 무조건 시기 질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식들까지 가장 센 부모,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의식이 얼마큼 왜곡되는지,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 인정하지 않는 부모들, 자신의 삶을 투사를 시켜가지고 자신이 이런 슬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피아노, 바이올린 못 쳐봤으니까 너는 해봐라. 그래서 무조건 허용하는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의식 자체가 극단적으로 교육열이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의 투사인 거죠, 그것은.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이런 에너지.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에너지. 그 가운데서 이 친구들하고 라이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시기 질투하고, 이 자신들 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과정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서사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의 심리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이런 중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 설정도 잘 했고, 이 간에 이제 동성애적인 에너지 그대로 담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간에서도 동성애, 이 친구 간에서도 동성애. 아, 여기 있네요, 엄마. 영서의 엄마. 성공한 성악가. 그러니까 양악을 할 것이냐 또 국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서로들의 프라이드 싸움, 그리고 돈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제 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국단을 최고로 키우고 싶은 야망.
사업가적인 야망이 있지만 실제 경영 능력은 없어서 다 도둑질 맞는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있을 수 있는 캐릭터들 다 담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드라마를 깨어서 보시게 되면은 그 심리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심리를. 그래서 스토리 라인만 보고 캐릭터가 예쁜 애, 좋은 애, 뭐 잘하네, 못하네 이런 판단을 멈추고 심리를 보다 보면 분명히 배우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무의식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개의 아누비스, 그 다음에 델피, 드래곤, 멀리까지 섀도우에 대한 부분들을 숙고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십니다. 예, 숙고, 이 드라마적인 설정 안에서 감정적인 문제를 해서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나의 무의식에 어떻게 파고 들어오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만오만의 이 일의 라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태도에다가 이거 안 지워졌네. 애니메이션이. 이게 아누비스가 지금 이 은혜를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에 살아있음에 아이고, 살아있음에 이제 감사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에너지를 맡고 있는 게 아누비스 섀도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원 에너지가 안 풀어지니까 1차원, 3차원 에너지 같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책임도 자주권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자통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아누비스가 그걸 막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계속 넘어가네요. 델피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 교감이 이 에너지가 영적 교제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영속성과 풍요가 안 나오고 있다.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예? 그래서 이 사랑 에너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 효율적 행동과 도덕적 진실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258, 다라무라층 넘어간대요. 무라층의, 그, 섀도우 때문에 그 실드에 전체 에너지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안이, 당황이, 불업이, 따분이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 네 가지의 복합 감정들이 섀도우를 통해서 증폭되는 거거든요. 증폭되는 건데 예. 이거를 한 곳에 다 넣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감정이 주요하고, 어떤 감정이 주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섀도우가 증폭돼서 내 태도와 책임 에너지들이 안 나오고 있는지, 예? 건드리면 넘어가니까 건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이해하시죠? 이게 연결하는 방법들을, 예, 연결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더 내 문제로 또 지구 차원의 문제로 우리 한반도의 문제로 확장해 가면서 예,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서사라고 생각하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자책하고 그리고 답을 못 찾고 힘들어지지만 전체 우리들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문제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했던 이 자유받기의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섀도우를 얹어놓고 이것이 왜 발현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 4개를 살펴보고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살펴보면서 계속 이걸 사유를 해서 내 문제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에너지가 안 나올 때 무조건 왜 나는 나태하지? 이거 자기 판단입니다. 왜 나는 나태하지? 나는 왜 비효율적이지? 예? 나는 왜 나를 미워하지? 나는 왜 힘이 없지? 나는 왜 가식하고 거짓말을 하지? 나는 왜 위선을 지을까? 자신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미궁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거를 스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그리고 나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우리가 15차원 정체성 다 통합하기 전에 나의 실제 자아가 어떠한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전도된 훈련의 바퀴나 정관의 바퀴 보면서 여러분들 자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읽기가 싫고 그리고 불편하니까 자꾸 안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설정이다. 공부를 위한 설정이다로 받아들이면 아, 이게 아누비스 때문에 내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안 나왔구나. 그 다음에 델피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존경과 책임과 신뢰가 안 생겼구나. 드래곤 파워게임 잘못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안 하고 이 신근원을 섬기거나 마인드풀리스 사념처를 놓쳤구나. 멀린 에너지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갖고 초탈하면서 기쁘지 못했구나. 이렇게 연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는 모든 공부하거나 사실 살아가는데 굉장히 기본인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나 이제 의식이 비약적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훈련의 단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 상식까지 갖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결국은 이 13, 14, 15까지 우리가 완성했을 때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진정성, 이타심, 지혜로움, 용기, 그 다음에 생명력, 이런 고결함, 정직함, 감사함, 내구력, 용감한 정신, 이런 다 방해하는 거죠. 여기 12차원에 맡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치유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레인보우 광선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한 우리는 도덕의 이제 결정체들을 완성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태도 원문을 보면서 12태도하고 책임하고 서술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승리하고 믿어 빼고 태도와 책임을 내 감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섀도우의 문제까지 해서 내 의식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태도와 책임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르마 형파대 이제 미야즘 입자, 다라무라 엔트라 세 개의 타임 벡터 라인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자책하는 에너지를 가져오셨던 거죠. 루드파 잠재의식 정화해야 된다. 이 집단 무의식을 정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가족과 이웃과 사회와 전 세계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집단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콜렉티브 집합체고 그다음에 아까도 그 센스8에서도 클러스터라고 했잖아요. 결국 자신이 이제 집단의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단에 관심을 안 갖고 자기 그 개인을 치유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치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주적 서사, 지구 역사에 접속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3차원 현실에서 자신만의 에너지 카드를 가지고, 이제 추락 입자를 제거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주체적 관점을 가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아가 존중감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3차원 현실만이 있는 에고만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에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해결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카드를 갖고 있는 게임의 주체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카드가 지금 추락한 에너지 아주 나쁜 카드예요. 나쁜 카드예요. 여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더러운 에너지가 있다니. 나한테 이렇게 못된 에너지가 있다니. 계속 자책하는 모드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 카드를 이건 바꿀 수는 없죠. 무조건 고해야 됩니다. 예, 전진할 수밖에 없고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화투를 쳐보셨는지 안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 분들은 안 하겠죠. 아니면 다른 거를 할 수도 있죠. 예, 뭐 체스를 하든 뭐 다른 거를 하실 수도 있겠고 젊은 친구들은 뭐 보드게임 같은 거 했겠죠. 근데 우리 세대들은 화투 세대니까. 그러니까 고도리를 가지고 5개가 들어있다 고도리도 안 나거든요. 고도리로. 홍단, 청단 갖고 있다고 3개를 갖고 있다 해서 홍단, 청단으로 못 납니다. 왜냐면 내가 패가 좋다고 해서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패가 좋아도 이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패가 하나, 2개 있을 때 내가 다른 것들을 버리면서 내가 가져와서 고도리를 하고 또 그리고 홍단, 청단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패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패하고는 관련이 없고 전략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지금 피가 많다, 광은 없다. 그럼 피는 나야죠. 안 그러면 청단으로 나든지 홍단으로 나든지 아니면 광으로 나든지 고도리로 나든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할 뿐이지 패는 상관이 없다. 이번 게임은 내가 피로 나겠어. 이번 게임은 청단으로 나겠어. 때는, 죄송합니다. 저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닌데, 예전에 했던 거죠. 어렸을 때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안 합니다. 안 한 지 뭐, 오래됐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략이 필요한 거지, 패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텍스트만 읽어드리니까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개인 감정에 빠지는 게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PT하고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에고는 3차원 큐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큐브 안에. 여러분들은 우주의 그 공간에, 시공간 좌표에 하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공간 좌표에 있는 거고, 이렇게 육화한 거를 에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고가, 이 육화한 자아가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개 자아가. 12자아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센스 12입니다. 센스 12. 네.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에고는 여기 있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눈을 깨우는 거예요. 자아라는 눈을.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을 내가 보는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입장을. 이해하셨나요? 에고와 셀프의 포지션을 정확히 이 그림을 보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캐릭터가 얘가 무슨 카드를 가졌든 간에 나는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뉴에이지 함정입니다. 자아를 깨우라고는 합니다. 자아를 깨우라고는 하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자신이 갓 헤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갓 헤드가 돼가지고 신노름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캐릭터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이 여러분들은 평정심을 찾은 것처럼 멋있게 보입니다. 예, 4차원 도인들을 보면은. 음? 그래서 UAG 가르침들 보거나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채널들 그 채널 열고 있는 분들 보면 그들의 모습들이 완성된 모습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분들도 다 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완성의 모습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왜 12차원 카타라 형팔 다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셀프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아주 멋있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집어넣습니다.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집어넣고, 이 박스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각도가요. 그림을 그리는 게 정면으로 봤을 때 각이 틀어져 있죠. 예,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스핀트로닉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스핀들의 이 결맞춤을 통해서 상승하는 건데요. 스핀들이 결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 각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스핀들이 다 틀어진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달리. 근데 이것도 다 똑같은 각도가 틀어져 있지만 어디서 보느냐? 정면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더 위에서 보느냐? 더 내려서 보느냐?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나의 특정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아가 깨어날 때 이 하위의 에고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외부 세계로 나가서 탐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고는 이 안에서 박스에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자아는 여러 측면에서 봅니다. 여러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에고가 하는 여러 개의 생각들과 관점에 접속할 수가 있고 이 행동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죠. 통계가. 호기심으로 관찰하면서 뭔가 깨닫는 패턴들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음의 패턴들. 그러니까 케이스가 여럿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건 아니야. 이럴 땐 이러해.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스탠다드가 생기는 겁니다. 음? 규범과 올바른 거에 대한 감각, 센스가 생기는 겁니다. 올바른 거에 대한 감각, 커먼 센스가 생겨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계속 이 캐릭터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이 공부를 영원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갓헤드가 돼서 교만과 영웅주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이거를 이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1밀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신근원하고의 관계 맺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근원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 자아가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뉴에이지 정보입니다. 근데 이 자는 늘 신근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신근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순수한 소망인지 끝없이 염원합니다. 이 에고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극적인 드라마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 고뇌, 고통 다 겪는데
막 그 캐릭터가 드라마가 멋있는 건 그 캐릭터가 성공해가지고 막,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죠. 클라이막스를 찍었을 때 드라마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지금 계속 갈등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다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이거를 찍는 거를 보는 거죠. 이거를 찍으려면 신근원의 의도와 소망이 여기 계속 발현이 돼야 됩니다. 이 상황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캐릭터가 동기가 순수하게 움직였을 때,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이 3차원 공간에서의 공부가 완료가 되고, 내 이 시공간에 주권을 선포하게 되고, 여기를 아름답게 정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수한 동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금 해보시면은, 나를 지금 움직이는 동기가 누구는 불안일 것이고요. 누구는 두려움일 것이고, 누구는 슬픔일 것이고, 누구는 envy일 것이고, 누구는 따분일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나의 핵심 감정이죠. 이걸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에고의 섀도우 게임은 이 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내 동기를 순수하게 해야 된다. 내가 이 공간을,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나의 드라마를 잘 완성하고 싶어.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내 만약에 감정의 고통이 심하다면 난 정말 모두하고 사랑의 감정을 방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이것은 이제 뉴에이지가 시크릿을 하고 끌어당긴 법칙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지만 뭘 안 가리키냐면 신근원과의 관계 맺기를 안 가리킵니다. 신근원하고의 관계, 왜 그들 뒤에 누가 있느냐? FA가 있기 때문이죠. 갓 헤드들이. 섀도우 댄서들이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피 신근원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 자아가 순수한 소망을 갖고 원하는 것들을 내 이 3차원 현실에 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내장에서 우리가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 살펴봤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폐대장,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암기 상황인데, 여러분들 어디까지 암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폐대장, 슬픔은 폐로 들어가고,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근심은 비위장, 분노는 간담을 상하게 하고, 두려움은 심방광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드레날린하고 아세틸콜린의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장각, 감정을 후각, 우리의 감각기관까지 다 장악을 하고 그 감각기관에서 혀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맛을 더 크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 감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밸런스 깨진 거하고 그리고 이제 두뇌 영역에 이 대뇌피질이 다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감정 상태나 위장 상태, 미주신경 상태는 이 대뇌피질을 다 활성화를 시키지를 못합니다. 10%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을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서 그리고 이 감각을 감각을 추구하는 수행을 하셔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욕심이 돼가지고 FA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이러면. 그럼 몸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우리가 초감각은 추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홀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쉴드 회전감도 느끼고 손의 열감도 느끼고 에너지가 뭐 보이기도 하고 그냥 감각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탐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흘려보내야 되는 대상이다. 왜 그러냐면 이 에너지가 내가 지금 들어와도 완전히 홀딩이 돼가지고 내 것이 될 때까지는 결국은 태도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홀딩 되려면 책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기는 것들이 완벽하게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이는 환상이나 어떤 초감각적인 것들 느껴도 지금은 보류하시면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잡지 않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실제 DNA 형판과 두려움, 생각, 그 다음에 감정들, 이런 기쁨들 다 정화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마인드들이 통합돼서 아리오나 정체성까지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받기 열심히 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자책감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거 아드레날린 나오면 우리가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생존의 위협을 자꾸 느낀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화가 난다. 이렇게 되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머리로 피가 쏠립니다. 머리로 피가 쏠리고 그리고 위로 피가 안 갑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망갈 때 섹스하고 싶은 사람 없으니까 성기능이 떨어집니다. 예, 자궁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위암과 자궁암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탈모, 그러니까 탈모와 탈모와 위암과 자궁암이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은데 여성들이 자궁 근종 없는 여자들이 한 명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근종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피가 다 머리로 가서 그렇습니다. 머리로. 도망가기 위해서 머리와 심장 펌프질을 하고 근육에서 에너지 만드는데 다 쓰기 때문에 내 이 위와 이 생식기로 피가 안 돈다. 그러다 보니까 질건조증부터 시작해서 자궁 근종까지 앓게 되고 위염부터 만성위염, 그 다음에 소화불량부터 해서 위암까지 다 그 과정에서 아드레날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율신경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질환들이 치료가 안 되죠. 그러면 뭐냐, 이게 내가 지금 테크닉을 해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의식 수행에서 지금 에너지 수행을 병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 이건 밝음의 수행이고 맑음의 수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테크닉 하면서 에너지 수행들 주파수 강착하기 위한 수행들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태도와 책임 수행 같이 마인드 수행은 안 하고 근데 갑자기 이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쪽에서 감정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의식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자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하던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인드를 리셋을 해야 되고 내 사고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테크닉만 하려고 하다가 판을 바꾸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도 아프고 몸살도 나고 혼란도 느끼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란은 불가피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시퀀스를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지금 가디언 테크닉들이 너무 종류가 많고 시퀀스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고 집중하는 동안 이 시퀀스 외우려고 하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이걸 정확히 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히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 생각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외우려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시퀀스 잘 안 외워지면 안 외워지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읽을 때는 우리가 기억이 나죠. 돌아서면 까먹지만. 근데 테크닉 시퀀스와 맥락을 한번 제대로 읽는 겁니다. 이게 제가 통번역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게 누락 없이 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가디언의 의도와 그리고 무엇을 우리한테 시키려고 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론이라든가 그 맥락, 의미 맥락들은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시퀀스만 뽑아가지고 태클을 하다 보면 이 함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시퀀스를 외우려니까 피가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갑니다. 머리로 가는 순간 모든 테크닉은 아웃입니다. 모든 테크닉은 생각을 스톱하는 거에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스톱. 근데 지금 가디언 테크닉은 생각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스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테크닉 이해했죠? 그러면 잊어야 되는 거예요. 아스타랄은 안다고 믿고 아는 만큼만 내가 그 느낌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잊은 상태에서 대상의 생각을 멈추고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구 내역을 생각을 한다면 예, 노미시아 생각 계속 노미시아만 생각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알았다, 잘 몰랐다 하더라도 지구 내역으로 들어가가지고 호흡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다시 내가 의념으로 전이 플랫폼으로 갔다 이걸 하면서 계속 호흡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집중이라는 거는 자기를 잊은 공부입니다. 자기를 잊은. 그러니까 생각을 스탑을 하고 자기를 잊은 공부. 결국은 이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를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이거를 이 순서대로 제대로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내 머리를 스탑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스탑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신경 회로를 가디언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신근원한테. 그 이레시아의 카이 파동이 내 신경형판을 새로 연결하게끔 다 내어드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힘을 빼고 내가 완벽하게 나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지구 내액으로 들어가고 프로가 실드를 상상하고 전위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여러분들이 아이 마음처럼 순수하게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취하지도 버리지도 못하죠. 이 뉴에이지 테크닉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디언 테크닉들 너무 한 게 많으니까요. 완전히 리셋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의식 수행하고 에너지 수행하고 충돌이 나가지고 태도에 대한 입장들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닉을 못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태도와 챙김은. 안 해도 돼요, 사실. 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의 그 염원과 소망과 의도, 소망과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PT 만드는 것도 저의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저는 수행을 하는 거죠. 꼭 호흡을 통한 수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거지를 할 때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를 다 살펴보고 그릇의 재질, 스텐인지 뭐 그게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다 상을 피고 세제를 얼만큼 쓰는지 또 어떻게 했을 때 세제를 많이 쓰고 적게 쓰는지 그런 요령들을 집중했을 때 자기의 그 자기만의 마스터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설거지는 하찮은 일이니까 빨리 해치우고 가서 공부해야지. 테크닉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동안에 머리에 피가 막 돌아갑니다. 머리에 피가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으로 피가 안 가죠. 손가락으로 피가 안 가니까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수족 냉증이 걸리거나 이렇게 주부 습진이 걸리는 겁니다. 저는 어, 뭐 저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생겼으니까 제가 마음 공부하고 치유와 행복을 2004년에 냈을 때 이 얘기들이 다 들어있는 건데요. 형이상학적 관념론자로 찍혀가지고 좌파들한테 제고당했죠. 강의 다 끊기고. 예. 그래가지고 그참에 이제 불교 공부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할 때 완벽하게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즐겁게 하고 이 안에서 내가 마스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일 다 못했을 겁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뭐 빨래할 때 집중해서 빨리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노하우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 기술들을 연마하면서,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지금 또 가디언 자료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게 대한 개념들이 지금 안착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내 안의 차별심 때문에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러니까 일상 수행에 대한 미덕들을 발현하고 있지 못할수록 공부는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수행이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손 안에 힘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다. 섹스를 할 때 집중을 안 하면은요, 자궁에 생식기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피가 안 가기 때문에 당연히 섹스하는 동안 딴 생각하게 되면 이제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성기능 떨어지는 겁니다. 음? 결국은 이 피가 가는 게 아세티콜린이거든요. 이 안에 아세티콜린이 나와야만이 성기능이 좋아지는데 내가 아드레날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능도 떨어지고 이 주부 습진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 결국은 내가 손발이 일할 때 내 의식이 거기에 집중해 있어야 되고 의식이 집중해야 내 피가 간다. 내 피가 가서 그 부위를 치유한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과 명상과 테크닉과 일상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저의 권위를 믿으셨으면 좋겠고 100% 낫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고 교육하고 한 지금 25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국한 지는 더 오래됐고요. 약국할 때는 한약 공부하느라고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예, 한약 공부하고 영양 공부하고 근데 약사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게 영양을 뺏어갔죠. 한약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약도 못하게 하고 처방전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100개 안에서만 처방대로만 하게 하고 약사들이 지금 계속 경쟁에 몰리니까 유튜브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맥락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게 저는 완전히 상담 영역으로 넘어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는 영역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는 거, 의도에 집중하는 거, 테크닉 못해도 의도에 집중하는 거, 순수하게 소망하는 거, 행동의 동기를 써 순수하게 해서, 내가 설거지 할 땐 설거지 고수가 되는 거고, 빨래를 할 땐 빨래 고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직장에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예, 고수가 되고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사라지게 되면 뭐가 아니냐면은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근원에서 계속 알미 열어주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통합 능력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행동의 동기를 이제 순수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평화로운 감정을 원해야죠. 아드레날린 안 나오게 하려면 내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또 누구하고의 만남이 됐든 친교가 됐든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면 당연히 내 안에 스탠다드와 불평등 상식이 깨어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 죄책감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은 스탠다드를 어깁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착한 여자들, 죄책감 많은 제의식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암이 걸리거나 하루아침에 이제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를 품고 있게 되는 게, 예, 분노를 품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스탠다드를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의 추락이 결국은 필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이해하시게 되다 보면 지금 내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뭔지 그게 이런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 걱정, 혐오인지 불안, 당황이, 불업이, 따분이, 구름인지 자책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감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섞여 있다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들에 대한 치유가 저한테는 더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직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이렇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몰입과 집중 이런 부분들은 말은 좋죠. 많이들 알고 계신 부분들이고 우리가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수행의 쌍두마차로 굴러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나를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순간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상과 오직 하나가 되고 그 합일의 지점이 되면은 그 하나가 돼서 그냥 알아지는 그런 경계들이 생기는데 예, 이게 노잉의 경계고 인사이트의 경계다. 마스터의 경계다.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려면 마스터리를 하고 인사이트를 열고 노잉을 열려면 반드시 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주 안정돼야 되는 거, 라이프 스타일 안정돼서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이 들쭉날쭉해버리면 이번에도 24시간 대기하느라고 화장실도 못 가고 대기하느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무너지게 되면 피곤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들을 안정화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가 했다라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제 힘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즐기게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오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래 할 수 있어야 이제 궁극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강으로 긴 강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태도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오늘 안 되겠고요. 내일부터 이제 태도를 섀도우의 관점과 우리 감정의 관점, 드라마의 관점으로 보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뼈 때리는 고통으로 공부를 안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탐구하는 마음으로 자아의 관점에서 삶을 설정으로 보고 설정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궁극으로 원하는 지금 이 보호관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렁주렁 엘리멘탈.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마음도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가 안 되는 것도 감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강력한 프로가 실드, 지구의 행성장에 우리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아르브라 공의의 가디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일정인데, 이 지구에 랜드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디언 그룹들이 너무 많고요. 가디언 오브 갤럭시 은하 차원 아니라 유나버스 차원이다. 그래서 가디언들이 이제 열쇠를 갖고 있다. 우리의 봉인을 열어줄 열쇠를 갖고 있다. 가디언하고 이제 코크레이션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유니버스 계속 텍스트 읽을 때 못 봤는데 유니버스 간다. 유리아바디로 가기 위해서 가디언들이 우리가 탈 거냐고 묻고 있는 거고 다 됐네요. 오늘 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일치 쉰 거 한꺼번에 올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태도와 책임을 하는 관점을 제대로 우리가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의도에 접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에피의 도서관, 넘어가네요. 에피의 도서관, 저희 유튜브 채널, 네이버 카페,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그 자발적 시청률 앞에 붙였습니다. 그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인사를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세티콜린 아름다움, 뭐, 잘 봤습니다. 이렇게 2317 주신 분, 뭐, 또 2617, 뭐, 숫자로 2518, 그 다음에 888, 팔들의 통로, 이렇게 상징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자발적 구독료라고 했냐면요. 우리 가짜 사칭 가디언이 제 후원 계좌에 올려놨다고 뭐라 했거든요. 예, 근데 뭐라고 했다고 제가 지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거나 자발적 시청률 내는 거 다 자율이신데, 자발적 시청률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로 계속 해주시는 것들 요즘 안 하시는데 계속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저도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2518, 3612 이렇게 3692 또 12, 12, 12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숫자를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구나.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동안 체크 안 해다가 한꺼번에 이제 후원 인사드렸고 그리고 그 사칭 가디언 오빠가 뭐라고 하든 저는 후원 계좌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발적 시청료의 개념으로 후원해주거나 시청료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고 컴퓨터 뭐 성능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진정한 신근원과의 관계, 우선적 관계 맺음을 통해서 우리 사원들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정하고, 이제 가디언들은 우리 고대의 땅, 랜드를 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의 진정한 이제 이런 종교의 치유에 대한 관점들 갖는 거. 그래서 우리 정말로 영웅적 자아가 우리가 삶을 설정하고 들어온 거지, 치유를 위해서 들어왔다. 땅을 치유하고 카르마 형판을 치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몸 땅입니다. 여러분들 땅을 치유하겠다라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시는데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가 죄인이다, 형벌받았다, 죄다 이런 관점 넘어 쓰시고 이 영적 자아의 이런 본성들을 깨워서 크리스트 존재로서 이렇게 영적 가능성을 설치할 것을 선언한다. 선언하시고 기도하시고 글 쓰시고 하면서 저희 호스트 마스터즈 카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번 주에 꼭 하기를 바라는데 뭐 11월 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요. 우리 할 거 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